두괄식 단정형. 자, 두괄식이란 뭐?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제가 오자마자 얘기했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수업을 듣고 절대 모니터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결론을 딱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지.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는데 모니터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니터링 하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뇌에 싹 박혀? 안 박히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모니터링 안 하셨죠? 딱 이게 가슴이 뜨끔하잖아. 그렇구나. 이게 두괄식이에요. 이게 두괄식. 모니터링 안 하고 오셨는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들었더니 정말 즐겁더라.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즐겼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있다. 그럼 최고. 웃고 떠들고 즐겼는데 뭘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강의적으로 엄청 웃겨. 근데 기억이 안 나. 뭘 배웠는지 기억 안 나. 그러면 50%의 소득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두괄식으로 얘기하는 게 버릇이 돼야 돼. 특히 남편과 싸울 때 너는 뭐든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제 술 먹고 온 거 사과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원하는 목표가 뭐냐? 네가 어제 술 처먹고 온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야지. 너 어제 술 처먹고 들어왔으니까 사과해. 그럼 남편이 미안해. 바로 됩니다. 왜?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막 주저리 막 들러붙어가지고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다 하면서 윽박을 지르니까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감. 캐릭터 분석이 중요해요. 우리 남편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그러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건데 조금 분석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분석해야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장악의 관계예요. 장악의 관계.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얘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계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 그럼 얘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얘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근데 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가 남죠. 그러면 돈으로 하겠다, 음식으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근데 그거를 부모 자식 간의 신뢰관계로 하겠다. 이러면 최고 좋은 거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인성이 좀 더러운 애들이 돈으로 이런 걸로 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신뢰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캐릭터를 분석하셔야 된다. 내가 얘를 장악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관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장악 당해주면 돼. 그냥 나를 장악해. 나를 갖다 받쳐. 나를 받치면 돼. 나는 너를 장악할 수 없으니 네가 나를 장악해줘. 좋잖아요. 어떤 쪽이세요? 포기? 왜 포기야? 지배하지 않고 집에 당하는 행복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요. 너무 행복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는 살아보니까 저도 성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집에 당하는 게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미주적이지 않죠. 저는 독재가 좋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명령해주고 막 오더를 내릴 때 막 희열이 느껴져요. 이분이 나를 믿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강의할 때는 지금 반대잖아요. 장악을 하라.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발표할 때 차이점. 제 개성이죠. 제 개성. 내 취향. 내 개인적인 취향. 나는 집에 당하고 싶어하는 캐릭터. 그런 겁니다. 두괄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뭐든지 everything, everyone 어디 가서 말하는데 무조건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되는 때도 있죠. 말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말인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면 분쟁이 없어요. 우린 대부분 다 옳은 말을 하죠.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옳은 말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애가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옳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애가 열심히 게임에 막 몰입하고 있는 이 순간 애한테 가서 야 그만 끄고 공부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이냐 이거예요. 불필요한 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된다.
어머 얘야, 내가 보니까 네가 벌써 5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만 게임을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네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니? 결정적으로 엄마 정신건강이 지금 너무 해로워. 우리 서로 처음 몰라요. 친절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제 게임을 끄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그러니까 분쟁이 싹트지. 그래서 옳은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 3가지를 하실 때 2가지씩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2가지씩으로 하시면. 나의 빙의에서 네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가 죽을 것 같다. 엄마를 위해서 게임을 멈춰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멈춰줘요.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 그렇게 하면서 뭐 될래? 그러면 걔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처럼 되지. 아니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관계를 설정하고 PT를 발표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챕터가 끝나. 근데 양평고속도로 구간을 점검해가지고 백지화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란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단정형으로 얘기해서 끊는 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2가지씩 단정형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애호해야 돼. 툭 치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발표할 때도 이게 체득화돼서 실현돼야 돼. 발현되는 게 목적이에요. 애우는 거는 첫 번째고 2번째는 발현되는 게 목적이에요. 발현되는 거. 그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지난주에 배운 얘기를 또 하냐? PT를 잘하게 해주겠다더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라는 불만이 있으셔야죠. 그 이유는 이것만 되면 PT 발표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망망대해 바다를 누비는 바다의 왕자 참치급이 되는 거예요. 바다의 왕자 참치 조금 어폐가 있죠. 바다에는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뭐 무시무시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필드에서 전문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요. 여러분은 없잖아. TV에 나갈 거야? 어머니 하품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품하시고 그러면 제가 상처받아요. 밤을 새셨어. 그러면 안 되지. 컨디션을 조절하고 오셔야죠. 그래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조금만 정신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제 강의가 지루하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여기서 톤을 높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귀가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여러분이 배울 거에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아마추어급에서는. 프로가 되고 싶지 않다면. 프로가 되고 싶으면 내 책을 사. 그러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마추어급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짧두단을 외우셨어요. 다음에 나온 게 인사하기. 우리가 요걸 배우다 말았습니다. 인사 왜 하는가? 인사 왜 합니까?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인사 왜 합니까? 인사 왜 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해? 여기 들어올 때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했어. 습관적으로 미안해. 나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그냥 한 거야? 예의에서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예의를 갖추면 좋죠.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첫인상.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자녀가 아침에 깨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의 심리 상태를 케어합니다. 어머, 부모가 그렇게 섬세한 부모가 있어? 다 나갔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명한 똑똑하고 잘난 자녀분들은 많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그런 자녀분을 키워낸 부모님은 잘 모르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롤모델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부모인데 그런 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옆집 아들, 엄마 친구 아들 자료만 쭉 있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싹트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애가 나의 심리 케어부터 나의 모든 거를 케어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인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사 어떻게 하는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공식 석상에서 무대에 서서 한다. 그럴 때 해당하는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서 인사하실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사 샘플 몇 개 보여드릴게요. 백화점에 가시면 백화점 안내원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대에 서서 인사를 한다. 지금처럼 인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강의에 와주셔서 경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꺾어요. 꺾어. 얼마나 꺾어? 얼마나 꺾으면 되겠어요? 45도? 꺾을 수 있는 만큼 꺾어. 내가 180도 폴더로 딱 꺾을 수 있다 그러면 폴더로 꺾고, 내가 여기까지 꺾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꺾고, 여기까지 꺾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꺾고, 이렇게 꺾는 거야. 꺾는 거예요. 자, 웃자고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부딪히는 허들이 이거라고. 내가 무대에 불려 나와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되는 허들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이 허들을 잘 넘지 못해서 뻥 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잘 못했나 봐 이런 생각을 들면서부터 확 쪼그라 붙으면서 화이트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프로페셔널 선수들도 제일 먼저 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더 잘하라고? 아니, 실수하지 말라고. 실수하는 순간 끝난다고, 쪽난다고, 뻥난다고, 끝이란 말이에요. 내가 500억짜리, 5천억짜리 수주하러 와서 인사 한 번 잘못했는데 뻥난다고. 그런데 하품을 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단추를 풀르고 인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황금박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넥타이 핀을 안 하면 넥타이가 쭉 내려와. 혓바닥처럼. 그럼 날름날름거려. 그러다 딱 올라간다? 웃기시죠? 실제로 웃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꺾습니다. 자, 꺾어. 어때? 좋아 보여? 어? 그렇지! 누구야? 바로 맞췄어. 더 꺾어야지.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충성을 뽑아주면, 잘 봐주면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빨가벗고 뛰라면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얘기하죠. 빨가벗고 뛰면 뽑아줄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팬티는 벗고 뜁니까? 입고 뜁니까? 물어보는 놈 있어. 이런 놈은 바로 떨어지는 거야. 왜? 팬티 벗고 뛰어야지! 빨가벗고 뛰랬는데 말귀를 뭐라 그러? 말귀를! 그런 놈을 어떻게 뽑나? 안 뽑는 거예요. 안 뽑는 거. 진짜로.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마인드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마인드에서. 여기 두 명 모아놓고, 야, 빨가벗고 뛰면 뽑아줄게. 근데 한 명은 막 팬티까지 홀라당 벗고 뛰쳐나가는데 얘는 팬티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굴 뽑겠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필드는, 링은 잔인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는 거죠.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꺾을 수 있는 데까지 꺾어. 더 꺾을 수 꺾어. 꺾었다가 바로 올라가. 오씨, 죽을 뻔했네. 이렇게 안 돼. 꺾어서 최소 5초는 있어요. 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이 새끼가 허리가 부러졌나? 왜 안 올라오지? 이거 부담되는데? 이씨 뭐야? 이거 왜 이래? 기운으로 압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가서 꺾어. 선생님 반갑습니다. 부담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뽑아주십시오. 부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부담을 느껴야지 지금. 부담을 느껴야 지금 인사라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부담을 느껴야지.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긴장되니까 경직돼 어깨가 빳빳해져. 이게 빳빳해져. 실제로 그래. 여기 빳빳해져가지고 이제 안 믿지? 이제 나와서 해보면 금방 안다. 자, 여기 빳빳해져. 실제로 여기 빳빳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빳빳해져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자, 손을 막아진 상태에서 손이 끝까지 쭉 떨어져야 돼. 쭉. 그 다음에 조폭 인사.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 없으면, 형님, 쩍벌. 다리 딱 벌리고. 형님. 진짜. 안 믿지? 이게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프로페셔널한 선수들 모아놓고 이거 가르친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콤보. 이거 풀고 이런, 형님.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넥타이 뺀 더 웃겨. 그래가지고, 형님. 형님. 진짜로 안 믿기시죠? 내가 다 경험해서 온 거야. 경험해서 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현장에서 보고 다 만든 거예요. 안 믿기시죠?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진짜 핵심상 인사하라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뭐가 틀려? 올라오면서 너무 빨리 올라가. 말을 먼저 해야 돼.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왜? 안녕하십니까 하면 나를 보잖아. 근데 안녕하십니까 해서 걔를 봤더니 고개를 쳐박고 있는 이상한 애가 있어. 뭐지 쟤는 왜 고개를 쳐박고 있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를 볼 때 가서 다 인사를 해야 돼. 응? 이게 차이예요. 세일즈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이 인사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될 것 같지? 배웠는데 웃고 떠들고 즐거워서 좋았지? 나와서 해볼 때 막 기가 막힌다. 찍어놓은 거 보고 자기가 막 졸도한다. 어머 제가 저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제가 왜 저랬을까요? 강비조 강의에다 약을 탔나? 뭐 이렇게 들을 때 웃고 떠들면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 실제로 잘 못하는 거예요. 만여 명을 트레이닝 시켰는데 이 강의를 해주고 나와서 인사를 시키면은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실감을 못하니까 한번 뽑아서 해보자. 자, 선생님 한번 나와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간단한 거 배웠을 뿐이에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심사위원들을 위하여. 여기 안녕하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보세요. 봐.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다리요? 발 모으셔야죠. 조폭. 이래가지고 딱 조폭.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연스러움은 야생에서 사셔야지 왜 도시에 오셨어요? 이 정도. 아닙니다. 자, 45도로 벌리셔야죠. 회사 충성도가 없겠고. 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발 경직돼서 안 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의 인사와 제 인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더 굽혀진 것 같은데. 누굴 뽑겠어요? 신입사원 2명 와서 인사했습니다. 누굴 뽑겠어요? 이게 경쟁의 세계예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십니까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가벼워. 네,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사를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의 차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사에게 목숨을 걸고 인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의 발현이지 기술이 모자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신중하게 해봅시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팔이 역시 안 되죠. 이게 지금 여 작은 무대에서도 그런데 큰 무대 가서 하시면 어깨가 진짜 이렇게 딱 붙어서 애가 나올 때부터 애가 목이 이렇게 딱 빳빳해 벌써 빳빳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빳빳해. 목이 빳빳해가지고 빳빳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영상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웃고 떠드셨던 분, 자 우리 하품하셨던 분, 자 확 깨워드리겠습니다. 나와보시죠. 빨리 시간 없어. 지금 2분도 안 남았어. 지금 전까지 끝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자, 경례. 안녕하십니까. 봐봐. 너무 빨리 봐봐. 방금 배웠는데 못하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도 잘 못하시잖아요. 뭐가 틀렸냐? 말부터 먼저 하시죠. 다 차근차근 교정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좋아졌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손을 모으셔도 돼요. 손을 이렇게 딱 모으셔서 안녕하십니까.
딱 올라오셔도 돼요. 자, 우리 둘이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잡수러 가. 경쟁이야, 경쟁. 강비주를 이기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올라올래가 말았죠. 내가 올라오는 거 보고. 이게 필드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명, A, B, C 3명 딱 있어.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딱 했는데 내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야. 웃기죠? 심의장에서 막 웃음소리가 깔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나온 거야.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러고 나서 웃고 나서 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야, 저 가운데 있는 중심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 인사 한 번 했는데 큰 웃음 주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50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인사 한 번 잘못했는데 50억이 날아간 거야. 이렇게 인사에서 큰 웃음을 준 이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날 심의 다 하는 당일날 불가능해요. 왜? 상대방이 실수를 안 하거든. 그러면 걔는 그냥 계속 인사할 때 웃음 준 놈으로 시작해서 웃음 준 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도 만연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경쟁에 내몰리지 않으셔서 그런데 실제로 필드로 나갔을 때는, 들어가십시오. 필드로 나갔을 때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배울 때는 웃고 떠들고 뭐 저까지 뭐 졌다고를 가르치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틀리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됩니다. 정각, 1분 정도 지났는데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쉬다 오십시오.